청와대가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개편안을 발표했죠. 기대했던 국민 체감과 새로운 변화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조수진 정치부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 차장이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아주 갑자기 오전 10시에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갤럽이 매주 한 번씩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5%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30%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5%포인트가 빠진 건데요. 이 지지율 30%라는 것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최저치. 네. 네. 그리고 또 10명 중에 그렇다면은 7명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렇죠. 신호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지지율도 급속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곳은 네. 60대 이상만 아. 60대 이상만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인적 쇄신 카드를 조금 앞당길 수밖에 없지 앞당겨서 않느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발표를 보시면서. 불행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네. 이 정부장님에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드렸는데 참 콘크리트 지지표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최하바닥이 아마 25%일 거예요. 네. 어쩌면 2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반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빼낸 칼이 오늘의 인사 쇄신이 아니겠느냐. 네. 근데 국민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쇄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선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이완구 총리. 네. 그리고 김기춘 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그대로 유임. 네. 내쫓지 않겠다. 네. 그리고 특보단 설치. 네. 이것으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이완구 총리는 이미 에드블룬을 띄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작년 한 10월경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지금 친정 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친박의 핵심이니까. 네. 또 그리고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내쫓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김기춘 실장은 완전히 교체 안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은 건 아니죠. 당분간 유임 이랬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늘 하는 얘기는 이 시스템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좀 참모들 하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장관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국민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이런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실장도 교체를 하고 네.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이런 요구였는데 이번에 김기춘 실장을 그대로 유임을 시킨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제 승진을 시키는 역할이고 네. 또 그리고 특보단을 임명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특보단에 언론계에서 두 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신문사에서 한 분, 방송에서 한 분 이렇게 특보를 임명하고 전 검찰총장을 네. 민정수석으로 또 민정특보로 뽑았어요. 제가 이번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마음에 드는 인사가 하나 있다면 정책조정실장. 그분 외에는 나는 마음에 드는 인사를 못 봤습니다. 정책조정 수석. 네. 그래서 정말 참 답답하다. 네. 국정기획을 정책조정수석으로 바꾼 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렇게 바꾼 거죠. 네. 근데 유민봉 수석이 그러니까 경질이 된 거죠. 물러나게. 근데 이완구 총리가 임명되니까 지금 당장 오늘 아침부터 여러 언론에서 새로운 대권 후보다는 말도 있고. 네. 이분이 또 직언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친박의 핵심으로서 직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말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 된 적이 없습니다. 늘 속론성으로 지금 말씀. 대권 후보 말은 떠돕니다만은 그 국무총리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총론을 일반적으로 한번 쭉 짚어주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내정 소감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저녁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공직의 마지막 자리다라고는 그런 각오와 함께 수락을 했습니다. 야당을 이기지 않는 그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된다. 네. 자, 조 차장. 네.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박 대통령하고도 뭐 인연이 상당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 대망론에 들어갈 법한 또 후보군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발탁은 네. 어떤 시간의 문제였다. 네. 주로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도 소폭 개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제 5월쯤에 네. 어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개각에서 그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렇게 예상을 관측이 좀 했었는데 나왔었죠. 네. 예, 정치부 기자들의 관측 참 빗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완구 원내대표 하면 그동안에 계속 포스트 JP다. 이렇게 네. 들렸습니다. 예. 지역구 역시 충남, 부여, 청양. 네. 이것이 예전부터 김종필 전 네, 전 총재의 총재, 지역구였죠. 예, 네. 그래서 포스트 JP로 불렸는데 네. 정말 포스트 JP가 된 거 아니냐. 똑같이 네.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충청을 상징하는 네. 어떤 정치인이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1974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네. 이때 그 이완구 이완구 후보자가 경제기획원의 사무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래 그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일을 하다가 네. 나중에 경찰로 그렇죠. 전역을 한 네. 아주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고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는 바로 2009년이죠. 네. 이 세종시 그렇죠. 원안을 고수하느냐, 네. 아니면은 당시 충남지사였거든요. 도지사였는데 그죠? 네. 충남도지사를 던지면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칙 고수 네. 이 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핵심적인 친박 인사가 됐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치인인데요. 네. 이완구 원내대표의 자서전도 제목이 원칙에 관해서입니다. 네. 통하는 바가 아주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아까 쓴소리도 하겠다, 직언도 하겠다,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임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방송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바로 세종시 문제로 모 방송에서 그때 심야에 네. 바쁜 토론을 할 때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와 언쟁을 한번 벌였던 붙었죠. 사람. 언쟁을 한번 했죠. 네. 그래서 언론까지도 보도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저는 직언을 한다, 쓴소리 한다는 것은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이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큰 문제가 터졌던 게 바로 이회창 총리 시절. 네. 딱 한 번 있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총리는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대독 총리가 되느냐, 정말 장식하는 실세 총리가 되느냐. 네. 실세 총리라고 해봤자 노무현 이해찬 총리는 실세 총리라는 소리를 그때 들었죠. 외에는 실세 총리 얘기가 거의 없었죠. 예, 대부분 다 대독 총리였고, 네. 조금 이제 자기 정책을 들고 들어갔던 게 바로 정운찬 총리가 네. 이 세종시를 옮기겠다는 것을 MB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얘기를 총리 내정 발표를 하자마자 터뜨려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오신 분이 됐는데, 그 외에는 글쎄, 저는 본 바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정홍원 총리가 이미 사표를 쓴 지 오래됐습니다만, 네. 사표 쓰기 전에도 주례 회동이 없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보기에 총리는 수석 참모거든요. 네. 우리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그렇게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인데, 헌법에 적혀있는 총리의 역할인데, 수석 참모인데, 수석 참모를 보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석상이나 볼까? 주례 회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쓴소리를 할 기회가 있고 직언하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설령 이완구 총리가 난 정말 직언하고 싶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직원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총리와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가 다 여당의 대표를 지냈거나 원내대표를 지낸 분들이 일단 전면에 다 포진하는 그런 양상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내각 정치인 트로이카 체제가 딱 구축이 된 건데 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예, 그동안에는 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는 이 친박 인사들이었고,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네. 힘을 발휘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완구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네. 발탁을 해서 이 정치인 내각 트로이크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청 관계는 조금 원활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분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김무성 대표와 그 이완구 원내대표, 네. 대표와 원내대표에서는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13년이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함께 들어온 재보선 동기라는 점. 그렇죠. 네. 네. 그 점은 좀 흥미롭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금방 우리 전원책 네.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소감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겠다. 네. 두 번째는 야당과 싸워서 이기지 않겠다. 두 가지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높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친박 인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김무성 대표와의 그동안의 관계에서도 늘 대통령을 변호해서 김무성 대표와 싸우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다만 야당과의 관계는 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오늘 이완구 후보자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총리 지명 발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만 9시 50분쯤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네. 이런 것이 그래도 이 소통. 겉으로 봐도 굉장히 노력하는 네. 모습을 보여준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부총리를 이완구 총리가 물론 그 아래 분명한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장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명하복 관계 맞죠. 우리 헌법상 상명하복이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총리는 네. 당연히 상명하복 관계고 네. 통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할이라는 게 뭡니까? 네. 좀 더 관장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당에서 한때 황우여 대표 체제 때 네. 우리 이완구 총리 후보의 그 위치 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아주 재밌게 됐죠. 네. 이완구 총리 밑에 그 황우여 교육사회부총리 또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런데 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보기 드물게 네. 의원이 그 장관과 겸직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와 접목을 시켜놓지 않느냐. 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네. 당에서 그 총리가 들어가고 부총리 둘 다 들어가는 것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 친박계 핵심들이잖아요. 네. 그럼 당에 남아있는 이제 친박계는 윤상현, 김재원, 홍문정 이 정도예요. 청와대와 직접 교류가 가능한 친박계는. 네. 그래서 괜찮은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원칙에 미루어 보면 네. 굉장히 우스운 모양새가 됐죠. 이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원내 리딩플로 원내 대표를 미국 같으면 이제 중앙당이 거의 그 사무총장제 대변인제 이런 게 없으니까 원내 대표가 당의 영수예요.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자기 수수 참으로 뽑아버린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한두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제에서 원내 대표를 글쎄 이 여당을 이 청와대가 우습게 봐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든 원내대표를 총리로 뽑아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당 자체를
청와대가 좀 폄하해 보는 것 아니냐. 지금 처음이죠. 현직 임기 수행 중인 원내대표를 지금 내각으로 끌어온 건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입니다. 다만 임기가 한 5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아니, 네. 결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나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6년에 이제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그때는 이제 대표였죠. 예, 당의장이었군요. 예, 정태균 당의장을 갑자기 예.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네, 네. 예, 당의장직을 버리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장관으로? 준비를 합니다. 네, 네. 그때 여당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여당 알기를 청와대의 거수기당으로 본다. 그런 말이 반발이 그때 많이 심했습니다. 나왔죠. 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방 전 변호사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로 격상시킨 것은 원내 중심으로 가라. 그렇죠. 이런 뜻에서 대표를 붙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원내 대표를 느닷없이 임기 중단에 발탁을 했다. 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어떤 당 중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힘을 받지 돌아가기가. 못하는데 네. 문제는 여당에서 하도 당청 소통이 그동안에 너무 안 되니까 네. 바로 지금 당장 어떤 반발보다는 조금 당청 관계가 변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 여당이 참 좀 불쌍하다. 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대목이 바로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일단은 3인방은 다 청와대 내에는 있는 거죠. 네. 한 명만 마지막 뭐랄까요? 문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호성 비서관이만 남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업무가 조정이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이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는 특보단을 곧 가동한다. 네. 두 번째는 청와대를 개편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폭 개각을 하겠다는데 네. 일단 소폭 개각 제 네. 관측이 틀렸고요. 네. 그리고 이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취가 결정이 날 것인가. 네. 이게 유일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이란 얘기가 이미 네. 오래전에 굳어졌기 때문에 네.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대로 유임입니다. 네. 다만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이 권한만 배제를 했습니다. 네. 총무비서관 그대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의 거취인데요.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은 통폐합이 됐습니다. 송폐합이 되는 거죠. 사실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속실, 영부인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 부속실은 그동안 안 없어진 게 오히려 좀 늦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1부속실과 2부속실이 합쳐져서 네. 이 통폐합된 부속비서실의 총책이 다시 정호성 비서관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권한이 강화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네. 1, 2부속실을 다 챙기는 그런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어떤 서열이 넘버1이 됐다. 네, 이런 평가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봉근 비서관. 네.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경찰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든지, 또 어떤 3인방,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면서 잡음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국정홍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건 네.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번에 네. 그 이준석 씨 그 고자질 사건, 네. 그 고자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관여했던 분도 홍보수석실에 있었잖아요. 예, 네. 업무 예, 행정관. 업무행정관. 네. 그런데 안봉근 씨가 그쪽으로 옮긴다 네. 하는 것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네. 그리고 어떻든 지금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네. 이 문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가 있어요. 네. 대통령의 집무실 옆에 비서실이 전혀 없거든요. 비서동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수석 비서관들이 보고할 게 있으면 서류를 들고 가서 그 문고리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네.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부르지 않는 한은 네. 항상 거기서 이제 가드를 딱 내려놓고 네. 뭐냐? 이건 놓고 가시라.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다시 정호성 씨에게 맡겼다면, 정호성 비서관에게 맡겼다면 문고리는 살아있다. 이제 이런 드라마가 또 되겠죠. 이 궁중 드라마라는 의혹을 안 보이게 하려면 네. 대통령께서 그래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궁중으로 보이는 이유는 말이죠. 네. 이 문고리 3인방이 있다라거나 그 김기춘 실장이 있다라거나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 스스로 절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서관과 직접 늘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그 대목 때문에 이제 도입한 게 특보고, 그 특보를 지금 4명 임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뭐 다른 특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민정특보라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민정특보 들어보셨어요? 과거에는 없었죠. 과거에는 예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전 검찰총장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법조계에서 이명재, 참 그 이명재 전 총장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신망이 참 높고 네. 이 잡음 없이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했던 분으로 네.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이제 연수도 높고 네. 근데 사실 민정수석보다 새카만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그렇죠. 민정수석은 좀 비서관에서 승진한 이분을 케이스고. 지금 민정특보로 해놓으면 이제 옥상옥이라는 소리가 당장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법시험 걱정이고. 개수가 19개나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런데 나머지 또 특보분들이 특보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물론 방송에서 한 분이 오시고 신문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정황을, 네. 정을 자세히 대통령과 쉽게 말하면 토론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네. 문제는 말이죠. 지금 특보라고 하면 예컨대 미국의 안보 보좌관 같은 그런 네. 역할을 우리는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 특보들은 이 봉급이 없는 네. 일종의 그 명예직입니다. 지금 명예직,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상근입니다. 예, 비상근으로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제 어떤 얘기가 있고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이 네 분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명재 민정특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검찰 내에서 뭐 신망이라든지 어떤 그동안의 수사를 맡았었는지. 네, 이명재 민정특보 하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검사입니다. 네, 바로 전두환 정권 때 아무런 잡음 없이 장영자 그 어음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특별수사에 모범적인 그런 네. 답안을 내놨다. 이런 네. 평가를 듣는 분이고요. 하여튼 당대 최고의 검사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사법시험 10회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72세고 네. 지금 2001년에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네. 공직을 떠난 지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는 이 같은 고향이란 점이 좀 걸림돌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같은 경북 출신이 출신입니다.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가장 이번에 청와대에서 문제가 됐던 게 내부 감찰. 네. 이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 기강회의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을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그럼 개편이 됐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지역, 그것도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민정특보라는 옥상옥, 그리고 또 민정수석, 이거는요. 이 같은 지역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불문율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만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 연결돼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큰 허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단점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명재 전 검찰총장 하면 굉장히 그 후배들에게 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명망 있는 분을 이번에 그 특보로 임명했다.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스타일이 네. 누구에게 직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양한 같이 검찰 함께 선후배들 일했던 사이에선 어떤 그런 얘기들이 평가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재 전 총장이 분명히 존경을 받는 분이면 사실인데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민정수석실에서 강하게 네. 어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는 문재인 의원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지휘를 신설해서 검찰권을 장악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시도다. 예. 이렇게 비난하고 나왔거든요. 이 민정특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겠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평가가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과거에 수많은 특보들이 있었는데 네. 민정특보는 없었거든요. 네. 미국에도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에게 뭐 사법부나 검찰과 어떤 그 연결을 가지고 사찰을 하는 특별 보좌관이 있느냐? 네. 그거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민정특보를 세웠다는 것은 아마 청와대 기강 문제, 저는 네. 유출이 되고, 대통령 표현으로 그대로 빌리자면, 네. 깨라시 수준의, 네. 금방 확인하면 다 되는 그런 문건이 만들어져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네.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하라에 그런 것 같는데, 제가 또 하나 짚을 것은 이번에도 TK를 너무 중용을 했어요. 네. 저는 아까 내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정말 반가운 인사는 현정택
정책조정 구수가 네. 이랬는데 그분도 DJ 정부 시절에 그분이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죠. 네. 경제수석을 했고 네. 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 이 경제 관료로 쭉쭉 컸던 분이고 네. KDI 원장까지도 지내신 분인데 네. 제가 평소에 그분이 쓴 글을 한 2편을 읽으면서 네.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고 네. 대단히 판단력이 있으신 네. 분이구나. 네. 이번에 난 영문이 제약에 묻힐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이 경제 살리기 네. 이 국정기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조정실장으로 발탁이 됐으니까 네. 좀 더 정책 현안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정무특보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됐는데 됐습니다. 정무특보 자리를 놓고 뭐랄까 물밑 무슨 암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무수석은 그대로 있고 정무특보를 온다면 다선 의원 출신이야 되고요. 또 여당을 비롯해서 야당과도 소통이 강한 사람, 이 적임자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벌써부터 삼선 의원 출신의 누구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서로 밀고 네. 당기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정무수석 정말 문제입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정무수석이 지금 3번째인데 네.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계속 네. 잡음이 나오잖아요. 네. 정무수석이 할 역할은 여당과 청와대 네. 그리고 또 야당과 여당, 네. 야당과 청와대 이 세 개를 다 조율하는 것이거든요. 네. 정무수석은 여의도 살아야지 청와대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정무수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